화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기준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43,729선을 마감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어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51% 크게 오르면서 19,26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올랐습니다. S&P 500은 0.74% 상승했고 5,973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인플레이션 예상치,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미시간대에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지표를 내놓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WASD에서 발표하는 현재 음식들의 가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과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과연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올지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 계속해서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연준이 지난 9월 B컷을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파월 의장의 단호한 발언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25bp 인하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의 예상과 변함 없이 QT에 대한 축소가 없으면서 딱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시장에서도 큰 반응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성명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에 큰 반응이 없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과 어느 정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다들 어느 정도 들어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당신의 업적을 폄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노라고 한마디로 답변을 해주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경제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지금 당장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직 빅토리, 승리를 결정할 정도는 안 되었지만 그 이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딱 리스크를 조절하기 좋은 포지션에 있으면서 너무 늦게도 빠르게도 움직일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재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저번 인플레가 사실 예상보다 높기는 했지만 코어 인플레 중 물품 중 80%가 정상화가 되었고 주거 미만 정상화가 안 되었다. 이거는 어차피 봐야 되는 문제고 인플레가 한 달치가 높았다고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 6개월 인플레 평균을 냈을 때 인플레는 확실히 우리가 목표한 바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또한 내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계획에도 없고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다만 절대란 건 없으며 요즘 변수가 많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이 변수에는 결국 지정학적 문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모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빚이 쌓이는 속도 자체는 현재 우리가 유지 불가능한 속도로 쌓이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빚 자체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TSMC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훔치고 있다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 지금 이 상황에서도 TSMC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들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는 가운데 안에서 TSMC의 입장도 현재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TSM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미국에는 여전히 우리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상무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협정을 매듭지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TSMC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된 것에 대한 질문을 이같이 답했다라고 얘기가 나고요. 다만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3곳을 짓고 있고요. 지난 4월에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따라서 TSMC에 총 1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 66억 달러를 직접 보조금 형태로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로 제공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에 특혜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신호가 켜졌었지만 TSMC는 미국 상무부와 구속력이 있는 반도체 보조금 및 대출 협상을 완료하면서 우려를 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 상황에서도 TSMC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바이두가 메타처럼 AI 스마트 안경을 내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최대 포털 사이트로 불려지고 있는 바이두가 인공지능을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경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상하이에서 열리는 4사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바이두월드에서 해당 스마트 안경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가장 최근에 공개가 됐었던 메타의 오라이언 같은 기능은 아니고 현재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내장을 하고 바이두의 챗봇인 어니봇이 음성인식과 대화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통신이 전달이 됐던데요. 아무래도 바이두 스마트 가격의 안경의 가격은 현재 메타에서 출시된 스마트 안경 출시가인 레이반 가격보다 299달러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질문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두의 대변인은 아직 정확하게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라고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신생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카메라와 오픈형 무선 이어폰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경을 내놓고 있으며 애플 쪽에서도 스마트 안경 분야에 대한 지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에실로 룩소티카의 브랜드인 레이벤과 협력해서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었고 그리고 가장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엔비디아에서 극찬을 받았던 스마트 안경, 진강현실 기능까지 갖춘 오라이언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어떤 기업이 먼저 선두주자를 차지할지가 전체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이 스마트 안경을 쓰는 사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